여러분, 오늘 아침 어떤 향기가 집 안에 남아 있었나요?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진 방향제 냄새일 수도 있고, 어제 저녁 구워 드신 음식 냄새가 아직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일상 속 이런 익숙한 냄새들, 그리고 매일 손에 닿는 생활용품들이 조용히 우리 몸 안에 발암물질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 넘게 중장년 시니어분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을 함께 살펴온 의사이자 환경독성 연구자 한윤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염증이 자꾸 생기지요? 실제로 제 환자 한 분도 특별히 무리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기침과 피로감이 몇 달이나 지속됐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생활용 발암 물질들이었죠. 여러분의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거실, 밥을 짓는 주방, 쉬는 침실. 그 안에서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과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잘 들으시면 우리가 평생 써온 익숙한 물건들 속 어떤 물질이 진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쓰면 안전해지는지 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미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밖이 아니라 집 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공간이 조용히 우리 몸에 발암물질을 쌓아 올리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사실. 놀라시죠?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시니어들의 건강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실내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밖에 나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집에만 있었는데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기침이 나요. 이런 증상들 뒤에는 종종 실내 공기 속 화학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구에서 스며 나오는 냄새, 바닥재에서 증발하는 휘발성 화합물, 세제와 방향제에서 흩어지는 미세한 입자들.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양으로, 그러나 매일 매 시간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고 폐 기능도 조금씩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흡입해도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에 머물며 하는 평범한 행동들, 숨쉬고 밥을 하고 청소하고 쉬는 그 시간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실내 공기의 순환 부족입니다. 문을 닫고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화학물질이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오래 틀어두면 온도와 습도 변화로 이런 물질들의 방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집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 자체입니다. 새 가구, 새 매트리스, 새 바닥재에 포함된 VOC들은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천천히 증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굳어 있는 가구라도 보이지 않는 기체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용품의 과다 사용입니다.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정제처럼 좋은 향과 강력한 세척력을 내기 위해 쓰이는 성분들에는 프탈레이트, 벤젠 계열, 각종 휘발성 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피부와 폐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로가 잘 가시지 않고 머리가 무겁고 코가 자꾸 막히고 작은 염증이 쉽게 생기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화학물질 노출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그 공간이 몸을 괴롭게 하고
만성 염증의 토양이 되고 심지어는 발암물질 노출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실내 발암물질은 대부분 알고 나면 바로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집이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어디인지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거실일 겁니다. TV를 보며 쉬는 시간도 많고 식사를 마친 뒤 잠시 쉬어가는 자리도 거실입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제일 먼저 뛰어다니는 곳도 거실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거실에 좋은 향기를 남기기 위해 방향제나 디퓨저를 사용하십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든 것 같고 누가 와도 기분 좋은 느낌을 주니까요. 하지만 이 향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방향제와 디퓨저의 향기를 오래 유지시키는 핵심 성분이 바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건 원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향기가 오래 남도록 도와주는 용도로 쓰입니다. 문제는 공기 중으로 아주 잘 날아오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향을 맡는 순간 프탈레이트 역시 그대로 폐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는 근육통이나 피로가 더 심해졌는데 혹시 이것도 관계가 있나요?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가장 먼저 향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프탈레이트는 몸 안에 들어오면 마치 가짜 호르몬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움직이는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신호를 주고받으며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프탈레이트는 이 진짜 호르몬 신호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민감해지기도 하고 피로감이 늘어나기도 하고 기분 변화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남성분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수 있고 여성분들은 면역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특별히 무리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몇 달 동안 기침이 계속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은 없어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집 거실에 꽂아둔 디퓨저를 향이 약해진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갈아 끼우고 계셨던 겁니다. 거실 공간이 작다 보니 프탈레이트가 더 짙게 농축된 셈이죠. 향은 은은했지만 그분의 폐와 내분비계는 매일 과부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안에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갑고 두통이 잦아졌다면 향 제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간의 해독 기능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양을 흡입해도 몸에 쌓이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프탈레이트는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피부로도 흡수됩니다. 거실 소파에 오래 앉아 있거나 손주와 바닥에서 놀거나 잠깐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공기 중 입자가 피부에 닿고 숨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연구에서는 프탈레이트가 각종 암 조직에서 검출된 사례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암의 원인이 이 한 가지 물질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몸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 방향제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하면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향이 꼭 필요하다면 짧은 시간 환기하면서 천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쓰시고 특히 침실, 거실, 아이들 방처럼 오래 머무는 곳에는 인공향 제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집 안 공기는 좋은 향을 넣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공기는 그저 비어있는 공기, 즉 맑고 깨끗한 공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향제를 쓰면 집안이 더 깨끗해졌다고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화학 성분이
몇 시간 동안 떠다니게 됩니다. 거실이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호르몬을 흔드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향 제품의 사용 습관입니다. 한번 두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한 향을 찾게 되고 그만큼 몸은 더 많은 화학 물질에 노출됩니다. 향이 약해지는 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코가 적응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향을 채우지 말고 공기를 바꾸세요. 창문을 잠깐 열고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해주면 집안의 공기는 놀랄 만큼 빠르게 바뀝니다. 여러분의 거실은 가족이 쉬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그 공간만큼은 향기보다 청정 공기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향은 잠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공기는 평생을 지켜줍니다. 다음은 집 안에서 발암물질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공간이 어디일까요? 대부분은 주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밥 짓는 곳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 물질은 입과 장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주방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피로감, 위장 트러블, 원인 모를 두통, 만성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주방 노출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집에서 식사 준비만 했을 뿐인데 몸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코팅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라이팬, 전골팬, 계란 후라이팬,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불에 달구어지고 수세미로 닦이고 음식과 부딪히며 표면 코팅은 서서히 갈라지고 벗겨지고 부서집니다. 이때 떨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PFAS 계열 코팅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한번 몸에 들어오면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티도 안 나던데요? 맞습니다. PFAS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색도 없고 맛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음식과 열에 의해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 우리의 밥상에 그대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걸 씹어서 삼키고 장으로 흡수되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PFAS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을 높이며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신장 암고 환암의 위험 증가와의 관련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이 조금 벗겨졌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팬은 매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밥을 하든 계란을 굽든 야채를 볶든 그 코팅이 계속해서 열에 노출되고 매일 아주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 그 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밥솥 내소치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내솥은 겉으로 보기엔 반짝반짝합니다. 하지만 코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흠집에서부터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밥을 푸다 보면 바닥에 하얗게 긁힌 자국들이 생기고 수저가 닿는 부분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게 바로 코팅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오래된 내솥은 코팅이 불규칙하게 벗겨져 미세 코팅 알갱이가 밥에 섞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시니어 부부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최근 몇 달간 피로감이 심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독감처럼 몸이 찌뿌둥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나오지 않아 생활 환경을 자세히 여쭤보았죠. 알고 보니 두 분이 12년째 사용 중인 밥솥 내소치 안쪽이 거의 다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몸속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주방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입니다. 특히 기름을 높은 온도에 가열할 때 벤젠, 포름알데하이드 등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발생합니다. 창문을 닫아둔 상태에서 요리하면 이 가스들은 주방에 머물다 거실과 침실까지 퍼져나가죠. 이런 물질들은 바로 몸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지만 매일 반복해서 노출될 때 호흡기 질환, 만성염증,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밥하고 나면 괜히 머리가 아파요. 요리할 때 눈이 따가워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코팅팬을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표면에 흠집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용 종료 신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흠집은 이미 그 아래에서 수많은 미세 손상이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세라믹, 주물팬 같이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일 쓰는 팬일수록 좋은 재질이 좋은 건강로 이어집니다. 밥솥, 내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솥만 따로 교체가 가능하니 3, 5년 주기로 점검해 주세요. 밥솥 뚜껑과 패킹도 함께 관리하면 미세한 금속 가루 노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방은 가족의 건강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양의 화학 물질을 먹는 형태로 흡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조리도구와 올바른 사용 습관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발암물질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한 식탁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팬을 한번 살펴보고 내솥을 손으로 쓸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침실입니다. 식사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보다, 심지어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보다도 우리는 침실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오히려 화학물질을 해독하느라 잠 못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멍해요. 이런 증상들 중 상당수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시지만 침실 환경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침실은 새 가구, 매트리스, 러그, 커튼, 벽지 등 다양한 자재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VOCs, 즉 휘발성 유기화 합물을 천천히 내뿜습니다. 가구를 처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새집 냄새 같은 냄새. 그 냄새의 정체가 바로 이러한 물질들입니다. 문제는 이 VOC들이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아주 미세한 기체 형태로 계속 방출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냄새도 금방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잊어버리지만 폐와 혈관은 매일 그 물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수면 중에 가장 깊게 호흡한다는 점입니다. 숨을 얕게 들이마시는 깨어있는 시간과 달리 수면 중 호흡은 일정하고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호흡 속으로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자일렌 같은 물질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은 수면 질을 떨어뜨리고 두통, 눈 따가움, 목 건조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 체계를 약하게 하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일부 성분들은 몸속 세포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여성분이 기억납니다. 몇 달째 불면증이 심해져서 오셨습니다. 잠들기 어렵고 잠들어도 금방 깨고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아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환경을 살펴보니 2달 전 침대를 새로 들여놓으셨고
방 환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가 코로 바로 느낄 만큼 새 가구에서 나온 VOC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분은 본인은 이미 적응해서 몰랐던 겁니다. 침대를 바꾸고 하루 3번 10분씩 환기를 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선생님, 몇 달 만에 잠을 제대로 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침실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우리 몸 전체가 닿는 곳입니다. 특히 거품 형태로 만든 스펀지 매트리스나 접착제가 많이 쓰인 제품들은 열과 압력, 습도에 반응해 유해 물질을 조금씩 방출합니다. 수면 중 우리의 체온과 땀, 무게가 이 방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침실에는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 먼지 속에는 프탈레이트, VOC, 미세 플라스틱 조각 등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매 순간 그 먼지를 들이마시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기청정기를 켜놓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지만 공기청정기는 화학물질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는 건 먼지뿐이며 기체 형태로 떠다니는 VOC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한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64세 남성분이었는데 밤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검사를 해도 심장에도 호르몬에도 큰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활 환경을 조회해 보니 침실 한쪽에 오래된 장식장이 있었고 장식장 문을 열면 오래된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안에는 VOC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가구를 치우고 난 뒤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몸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바깥보다 더 해로운 공기를 마시며 밤새 화학물질 속에서 잠들게 됩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고 아침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침실 환경은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를 새로 들였다면 일주일만이라도 하루 2번 꼭 환기해 주세요. 평소에도 아침과 저녁 창문을 잠시 열어 공기만 바꾸어도 VOCS는 놀라울 만큼 빨리 줄어듭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은 주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고 커튼과 러그도 가끔 세탁해 주시거나 털어만 주셔도 노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침실의 공기가 바뀌면 잠이 바뀌고 잠이 바뀌면 몸 전체의 회복력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침실 환경은 시니어 건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랫동안 몸에 붙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옷입니다. 피부에 가장 넓게 닿아 있고 호흡기와도 상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잊고 계십니다. 몸에 가장 오래 닿는 것일수록 가장 안전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탁실과 옷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집은 옷장을 10년, 20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 세탁 습관 또한 한번 정착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익숙함 속에서 문제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집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먼저 무엇이 느껴지나요? 옷의 촉감보다도 향기가 먼저 들어오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냄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향기가 바로 시니어 건강을 가장 많이 흔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섬유유연제, 향세제, 세탁향수 제품에는 천연향이 아니라 프탈레이트라는 인공향기 고정제가 쓰입니다. 향이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죠. 문제는 이 프탈레이트가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조금씩 흡수돼 호르몬을 교란시키고 간과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군으로 분류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상담 중 이런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세탁한 옷을 입으면 따갑고 가렵습니다. 피부에 뭐가 나서 병원에 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네요.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야 마음이 편해요. 이 말들을 듣고 나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세탁실입니다. 프탈레이트는 향이 강할수록 오래 지속될수록 그리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도 많아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고 땀 분비도 줄어들어 화학물질이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향 성분이 옷뿐만 아니라 옷장 내부, 서랍, 방 안 공기까지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닫고 며칠만 두면 옷장 전체가 향기로 가득 차죠. 이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이 프탈레이트, 방향성 VOC들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옷장 정리를 하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 혈액 검사 모두 정상. 하지만 옷장 냄새가 너무 강했고 옷마다 향세제 두세 종류를 겹쳐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 뇌와 호흡기가 순간적으로 과부하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남성분은 세탁하고 나면 옷에서 냄새가 더 안 나서 불안하다며 섬유유연제를 2배로 넣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기침,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건조감,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진료 후 세탁 습관을 바꾸니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옷이 남기는 향기가 우리 몸 안에서는 염증 유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일수록 무향에 가까운 세탁이 필요합니다. 옷이 오래되고 입을수록 몸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점점 사라지고 섬유가 자연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섬유유연제 대신 식초를 소량 넣는 분들도 계신데 이 방법은 훌륭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세탁물 잔여 성분을 중화해주며 옷의 유연함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는 편리하지만 건조 필터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옷에 남아있는 미세한 화학물질이 뜨거운 바람과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가 방 안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건조기를 쓰시는 분들은 필터를 자주 청소해야 하고 건조가 끝난 뒤 창문을 잠깐 열어 실내 공기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같은 밀폐된 공간은 향 성분이 오래 머물러 우리 몸에 부담이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옷장을 한번 열었다 닫아도 그 냄새가 방 안에 퍼지죠. 이 작은 순간에도 우리는 프탈레이트와 VOC를 마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장은 주기적으로 문을 열어 환기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향기가 강한 제품은 사용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무향 제품으로 바꾸어도 옷의 청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세하게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는 덜 가렵고 기침은 줄고 아침이 훨씬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옷만큼 오래 깊게 몸에 닿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옷을 깨끗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세탁하는 것이 시니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옷장의 향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먼저 편안해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집안 곳곳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주방, 거실, 욕실, 침실, 옷장. 익숙하기만 했던 곳들이 어쩌면 우리 몸을 조용히 지치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전부 거창한 화학 공장에서 온 것도 아니고 TV에서 나올 법한 무서운 이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눈으로 보고 냄새로 익숙하게 느끼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지만 그래서 더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뭘 해야 할지 너무 많아요. 다 바꾸려면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발암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쓰는 것,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는 플라스틱 대신 유리 용기 하나만 더 늘려도 열에 의해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크게 줄어듭니다. 거실에서는 방향제를 없애고 창문을 2번만 열어도 공기 중 VOC 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욕실에서는 락스를 매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날에만 쓰는 것, 그리고 샤워 후 문을 열어두는 것, 이 2가지면 충분합니다. 침실에서는 매트리스와 새 가구에서 나오는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하루 2번 5분씩 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옷장에서는 향이 강한 섬유유연제 대신 무향 제품이나 약한 농도만 사용하는 것. 옷이 나한테 더 잘 맞는 이유는 향기가 아니라 화학 성분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이것만 해도 좋아질까요? 네, 정말입니다. 생활 속 발암물질은 우리 몸에 천천히 오랫동안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줄어들 때도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2분 모두 아침이면 늘 눈이 뻑뻑했고 가래가 끼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방향제를 버리고 침실 창문을 하루 10분만 열고 섬유유연제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이 3가지였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신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이 달라졌어요.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거창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길만 터준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향기가 너무 강한 물건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오래 쓰는 화학 제품은 없는지, 환기되지 않는 공간은 없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바뀌면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집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며 더 건강한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작은 시간이 앞으로의 오랜 건강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이건 나도 모르게 계속 해왔던 습관이네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형제 자매께, 친구와 이웃에게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수년 뒤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